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단풍잎들이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시골에서는 늙은 호박을 잘라서 호박꽂이를 만들어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아놓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박꽂이는 호박을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겨울철에 채소가 나지 않을 때 떡이나 나물 등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몸에 부기가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끓여 먹기도 했죠. 그럼 호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은 이름 그대로 박하에 속하는 한 해살이 덩굴식물 열매를 말합니다. 원산지는 열대 및 아메리카 대륙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박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아시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동양계 호박하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널리 재배되는 서양계 호박, 그리고 또 그 덩굴에서 자라는 게 아닌 줄기에서 바로 자라는 페퍼계 호박 3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박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북아메리카, 영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 이렇게 재배해서 요리나 이 또 가축의 사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계 호박은 한자로는 남과, 번과, 금과, 애가, 북과, 음과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양에서도 덜 익은 이렇게 어린 열매를 애호박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늙은 호박을 늙은 호박 또는 맷돌 호박, 청동 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서양계 호박은 호박과 스쿼시로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데, 스쿼시는 빨리 자라고 열매가 작고 우리나라 애호박 모양을 띠고 있죠. 이 덩쿨이 뻗지 않는 페퍼계 호박의 변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서양 호박은 생장기간이 길고 덩쿨이 있으면서 큰 열매를 맺는데, 색깔은 노란색, 오렌지색, 주황색 등 다양하고 또 모양도 평구형, 구형, 장병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채소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먹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호박파이나 수프 등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 호박이 유럽에 전해진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지만은 서양에서 호박의 이미지는 마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에서 이 신데렐라를 왕자님께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이 호박마차죠. 또 미국인들이 즐기는 그 할로윈 축제에도 촛불 켜놓는 것이 호박입니다. 호박 램프라고 하죠. 이 호박 램프가 밤하늘에 이렇게 떠도는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호박은 옥수수하고 함께 초기 이주민들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개척민들이 낯선 지역에 가서 이 농사에 실패해서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마법처럼 전해준 옥수수하고 호박을 먹으면서 긴 겨울을 견뎌냈다고 해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호박파이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호박이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18세기 영조 무렵에 이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 보면은 채소 중에 호가라는 것이 있는데, 색깔은 푸른빛에 생긴 모양은 둥글며 익으면 색이 노랗게 변한다. 큰 것은 길이가 한자쯤 되는데 잎은 박처럼 생겼고 꽃은 누런데 맛은 약간 달콤하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농가와 절에서 주로 심는데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이다. 요즘 사대부 집에서는 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박이 전해진 지 거의 100년이 가까이 지났지만은 아직 호남 지방까지 퍼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호박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초창기에는 가난한 농부나 절간의 승려들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지 않았는데 19세기 중엽 헌정과 철종 무렵에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에서는 이 스님들이 먹는 채소라고 해서 승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호박을 재배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품질 좋은 동양계 재래종인 서울 마디호박, 즉 애호박이죠. 애호박을 많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단호박도 많이 재배하고, 뭐 늙은 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시골에서 많이 재배해 왔죠. 또 우리나라 이 호박 요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늙은 호박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박꼬지를 만들어 놨다가 겨울에도 이렇게 호박엿이나 호박떡, 호박범벅, 호박나물, 호박죽, 호박밥 등을 해 먹고, 또 단호박은 또 단맛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죽이나 튀김을 많이 해 먹고, 애호박은 나물이나 볶음, 호박전 등을 해 먹고, 또 된장국이나 돼지고기 조림, 잔치국수에 이렇게 넣어 먹기도 하죠. 그 외에도 또 호박잎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먹습니다. 호박잎은 쌈을 싸 먹고, 또 호박꽃은 후라이팬에 살짝 볶은 뒤에 그늘에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기도 하고, 또 호박꽃에다가 쌀풀을 묻혀서 부각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호박씨도 버리지 않죠. 호박씨는 말려서 이렇게 볶아가지고 간식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호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늙은 호박인데 우리나라 재래종 호박이죠. 맷돌 호박, 청둥 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늙어서 겉이 딱딱하고 씨가 잘 여문 호박을 말하는데, 주로 이렇게 호박꼬지 만들어서 떡이나 엿, 나물, 죽, 범벅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조선 호박이 있죠. 우리나라 재래종 호박 중에 하나인데, 이 둥근 호박, 풋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익지 않는 것을 따서 호박나물이나 호박전, 호박볶음 등을 만들어 먹고, 또 된장국이나 잔치국수, 돼지고기 볶음, 해물탕 등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호박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재래종 호박을 이렇게 좀 개량한 그런 품종입니다. 덜 여문 어린 호박을 말하는데 조선 호박과 비슷한 용도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이 있죠. 이것은 이제 서양 호박의 품종인데, 이 미니 단호박, 밤호박 등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에서 많이 재배해서 옛날에는 애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직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해서 주로 쪄먹거나 튀겨먹고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주키니 호박은 페퍼계 호박이죠. 이 작은 박이라는 뜻으로 주키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애호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길이가 더 길고 껍질은 좀 단단하고 속은 더 무르고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노란색이나 연두색도 있습니다. 이 돼지 호박 또는 서양 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땅콩 호박이 있는데 명칭은 이 버터넛 스컷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콩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땅콩 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생으로 먹었을 때 식감과 맛이 고구마, 단호박과 비슷하고 또 버터향과 견과류 향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이유식, 죽, 수프, 스튜, 주스, 푸딩, 파이 등 이 서양 요리에 이렇게 적합합니다. 이 서양 요리에 많이 이렇게 넣어 먹고, 이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호박이 있는데, 이 단호박을 계량해서 만든 이 호박을 말합니다. 이 주먹 정도로 이렇게 작은 크기지만은 당분이 응축돼서 밤맛이 난다고 해서 밤호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크기가 작아서 에그슬럿, 치즈 그라당, 꿀조림, 수프, 찜 등 다양한 이렇게 퓨전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남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특이하게 나오는 국수 호박이 있습니다. 페퍼 호박의 일종인데, 호박 속살이 국수처럼 풀어진다고 해서 국수 호박이라고 부릅니다. 스파게티 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겉 모양은 참외하고 비슷한데 크기가 더 크죠. 이 경기도 가평 특산물입니다. 이 30분 정도 찐 후에 찬물에 식힌 뒤에 조금씩 누르면서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면은 국수처럼 가닥이 이렇게 뽑혀서 나오는 호박입니다. 맛은 특별하지 않지만은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양념을 잘 하면은 맛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빔국수나 아니면 스파게티, 샐러드 등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호박 속살만 먹는 게 아니고 호박 씨도 먹죠. 호박 씨는 남과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말려서 간식으로 먹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멸치 볶을 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합니다. 중국 소설 금병매를 보면은 여인들이 호박씨를 까 먹으면서 남자를 기다리거나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뒤로 호박씨 깐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남몰래 음탕한 속셈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짓을 한 경우를 빗대서 말하는 속담입니다. 이 호박씨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그리고 머리를 좋게 하는 레시틴, 필수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랜 옛날부터 세계 각지에서 즐겨 먹어왔던 그 호박씨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볶음 요리나 샐러드, 시리얼, 요구르트 등에 첨가해서 먹기도 하고 또 살짝 볶아서 술안주 또는 여행할 때 이 주전부리로 많이 이렇게 먹습니다. 약용으로도 옛날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구충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일본 주열 흡중충이 동물 체내에서 간으로 여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늙은 호박 고르는 법하고 그 다음에 호박 보관법 잠깐 보겠습니다. 늙은 호박은 클수록 좋고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색은 진한 황갈색이 좋고 묵직하고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이 단단하고 골이 깊이 패이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많이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관법은 손질하지 않는 신선하고 상처 없이 깨끗한 그런 늙은 호박은 공기가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이 꼭지가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늙은 호박을 길이로 길게 잘라서 호박 오가리를 만들거나 호박꼬지를 만들어 이렇게 보관합니다. 애호박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소분해서 냉장 보관할 때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후에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호박의 효능 보겠습니다. 본초 과목에는 서리가 내린 후 걷어들여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이듬해 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씨는 동아시아 비슷하고 살은 두텁고 노란빛이 난다. 호박은 날로 먹지는 못하고 껍질을 제거한 다음 쪄서 먹는데 산약과 같은 맛이 난다. 돼지고기와 같이 끓여 먹으면 더욱 좋고 꿀을 넣어 다리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본초에서는 기운을 경락의 행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고, 식물고에서는 소화를 잘 시키고 기운을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식거음식보에서는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도우며 아편 중독을 해독한다. 감질, 학질, 황달, 이질, 각기, 비만, 창만, 산후에 좋고 마마에는 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호박 효능 보겠습니다. 호박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폐경, 비장경, 위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즉 해독소증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해독소증은 독을 해독하고 부기를 가라앉힌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출하고 몸에 부기가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효능이 산후부종이죠. 그 다음에 폐와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만들면서 혈지방과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 폐용, 즉 폐에 용종이 생긴 증상이죠. 이 폐용이나 호흡 곤란 증상에도 좋고 또 몸이 붓거나 중금속이나 벌레에 물려서 몸이 붓는 그런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기운을 만들어주면서 생으로 갈아서 섭취하게 되면 해충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박씨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두뇌 발달을 돕고 불면증과 빈혈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호박 효능 보겠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있고 또 그 베타카로틴 등이 있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현대 성인병에 도움이 되고 또 만성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비타민 A와 루테인, 제아잔틴 등은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 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또 풍부하죠. 그래서 변비에 효과가 있고 이뇨작용까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호박에는 코발트라는 미량 원소가 많은데 이 원소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낮춘다고 합니다. 일본 북해도 지방에 단호박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고혈압, 당뇨가 없어서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호박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이 명나라 이시진은 본초 과목에서 호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각기병이나 황달에 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몸에 습이 많고 기체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합에서 호박은 양고기하고 배합해서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하고
이 원나라 가명은 음식 수지에서 호박은 돼지 간과 팥, 메밀면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또 단호박과 식초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초산 성분이 단호박의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호박과 게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도 중독될 위험이 있다고 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헌에 나와 있는 호박 약선도 보겠습니다. 식료 본초학에는 증초를 보하고 기운을 도와 영양을 증진시키는 약선으로 쌀 500g에 호박 1kg를 넣고 밥을 해 먹는다라고 했고, 겨울치 백병에서는 증초를 보하고 임산부의 태아를 안정시키는 약선으로 단호박 30g에 쌀 30g을 넣고 죽을 써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질병의 식료와 헌방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선으로 단호박 250g과 조 50g, 대추 10개를 넣고 죽을 써 먹는다라고 했고, 중의식료학에서는 유산 전조증이 있을 때 좋은 약선으로 호박꼬지 3개를 물에 넣고 끓여 차로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경험방에서는 산모의 젖이 부족할 때나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약선으로 호박 250g을 넣고 물에 삶아서 아침 저녁으로 마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늙은 호박으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호박엿, 호박밥, 호박죽, 호박범벅 등이 대표적이죠. 호박떡도 있습니다. 애호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들 사진입니다. 호박전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호박나물, 이 돼지고기 호박 조림도 있죠. 이 호박을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입니다. 약선에서 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호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죽요리하고 탕요리들입니다. 호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퓨전 요리들입니다. 호박을 이용해서 만든 빵 요리들입니다. 호박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박꽃하고 호박씨, 호박잎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해먹는 요리들입니다. 호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늙은 호박을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늙은 호박을 이렇게 이용해서 호박꼬지를 만들어서 겨울철에 이렇게 요리를 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